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궁금증들이 있어요. 호기심은 결국 자본주의화되면서 돈과 엮이면서 하나의 권력화되는 모습에 있다. 거대한 변화는 거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거친 변화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바람이 앞으로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 우리가 과연 그럼 어떤 경제제도로 가야 될 것인가는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교육도 받고 철학적 이야기도 듣는데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속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한번 엮어봤어요. 서양에서 보는 관점과 다르게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썼습니다. 이 인류가 과연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진화를 해오면서 무엇 때문에 진화를 했을까? 거기에는 생존이 있었고 이동이 있었고 동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과연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욕망, 야망, 꿈 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구석기 시대 출발부터 제가 생각을 해봤죠.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는 동굴벽화라고 표현하지만 그 당시부터 사실은 인류의 코딩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경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분배를 어떻게 해야지만 정의로울까? 로빈훗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빈훗이 물건을 부자들한테 나쁜 사람들한테 훔쳐서 나눠주니까 로빈훗이 있는 곳에 가면 쉽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만 결국 부자들은 그 길로 더 이상 안 지나가죠. 나중에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암담한 생활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 분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만족시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남았고 신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들어가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신이 해결해야 되는데 신이 과연 살아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니체 말처럼 죽어 있으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허상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는 건가? 이런 질문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인간을 수탈하고 국가를 수탈하는데 종교가 앞장선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인류의 정신적인 제국주의를 합리화시켰던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은 어떻게 놓고 보면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계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한계 생산성은 줄어든다. 먹으면 먹을수록 한계 효용은 감소한다. 근데 이 감소하는 것을 배가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과학이 해결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궁금증들이 있어요. 왜 지구는 둥근가? 네모나지 않고 왜 우주 전체에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간의 호기심이 발동이 되고 호기심은 결국 자본주의화되면서 돈과 엮이면서 하나의 권력화되는 모습에 있다. 지금 우리가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이 되지만 이 이면에는 자본주의적 수탈과 약탈 이런 모습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하지만 인류는 진화해온 것은 이런 음보다는 밝은 면을 많이 강조해옴으로 해서 사실상 인류 문명의 진화는 이루어냈다. 하지만 결과는 앞으로 더 이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 그런 질문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거칠어요. 제가 쓴 책의 내용이 대부분 서양 철학과 서양 이즘, 주의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근데 동양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노자, 장자, 한비자, 공자, 맹자 이야기는 정리가 돼 있는 것이 사서상경에 있지만 도덕주의적인 정치를 하라는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지 새로운 경제적 분배와 생산 시스템에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서양에 비해서 볼 때는 상당히 정리가 되지 않고 무질서하고 변화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친 변화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바람이 앞으로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지금 많은 사회적 갈등, 충돌, 세대 간, 계층 간 그 양극화 문제 이런 많은 이슈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이에크가 이야기했지만 노예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욕망과 야망과 본능의 존재고 사상가 또는 철학가라는 사람들의 이름, 과학과 기술이라는 하나의 도구, 종교라는 또 다른 비인간적이고 신의 이름으로 인류를 엉뚱한 길로 내몰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놓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개인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고민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다가 조금은 도발적이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뭐 사회주의를 원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끝없는 본능적 욕망과 또 야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정치제도는 무엇이고 경제제도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죠. 한때는 왕이 그것을 차지했고 또 한때는 종교가 그것을 차지했고 이제는 자본가 계급들이 생겨나서 자본가들이 수많은 지대라고 하는 이익을 탐하고 있는 거죠. 보통 대중들은 그런 자본가들과 대적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힘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최선은 아니다. 자본주의도 최선의 경제제도는 아닌데 우리가 과연 그럼 어떤 경제제도로 가야 될 것인가는 국민적 합의와 소통과 교육과 많은 사회문화적 대화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독자분들과 많은 분들이 나라는 것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원하는가? 국가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는 숨기고 있는 이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솔직하게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어요.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